혁신, 개혁, 변혁입니다. 근본 틀은 안 바꿔요. 근데 현재의 지나친 거나 부족한 것은 과부급을 없앱니다. 혁명은 뭔가 말 그대로 동양에서 혁명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명을 바꾼다는 거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이 천명을 통해서 왕조가 정당성을 구현받기 때문에 천명을 바꾼다. 그렇다면 곧 왕조를 바꾼다. 이런 뜻입니다. 혁명이라는 게. 근데 나중에 이게 명의 변화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혁명이라고 했을 때는 간단하게는 성씨가 바뀐다. 그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세상을, 인간을 바라보는 중심축이 바뀌어요. 그게 혁명이에요. 그러면 자연히 거기에 입각해서 기존의 것과는 다르게 정치체제나 경제체제가 싹 온통 바뀝니다. 혁명입니다. 완전히 근본축이 바뀌어버려요. 그걸 통해서 현상을 전부 재조정합니다. 개혁은 근본축은 똑같아요. 그러면 정변은, 아니 반정은 뭘까? 이 혁명에서는 그렇게 되냐 그러면 기존 질서체계하고 완전히 다른 새로운 질서체계, 왕조국 거라면 새로운 왕조가 형성이 됩니다. 혁명을 통해서요. 그러면 반정은 뭔가? 개혁과 혁명 사이에 있습니다. 반정은 반드시 혁명과 함께 피를 부릅니다. 처단이 따릅니다. 농공행상이 따릅니다. 근데 이 반정은 기존의 이 근본 틀은 안 바꿔요. 그 측면에서는 개혁과 똑같아요. 혁신하고. 근데 다른 점은 뭐냐? 혁신은 피를 안 불러요. 온건하게 합니다. 근데 반정은 반드시 피를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으로 예를 들면 인조, 중종, 반정이에요. 그렇지만 조선 뿌리는 안 바꿔요. 조선 근본 뿌리로 돌아가자. 그게 반정이거든요. 근데 혁명은 고려를 제하고 조선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과 고려의 사상체계가 어떻습니까? 크게 말하면 불교, 성리학입니다. 정치체제, 경제체제 싹 바뀝니다. 역사의 주체가 싹 바뀝니다. 혁명입니다. 그리고 혁명은 뭐냐? 그렇게 바뀐 다음에 그게 지속됩니다. 혁명입니다. 혁명 어렵습니다. 성공하기도 어렵지만 지속돼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혁명이거든요. 반정은 이러고 이번에는 정변입니다. 정치적 변화가 일어났다. 서양 용어로 하면 쿠데타입니다. 이것은 피를 부른 것 똑같습니다. 아니면 개혁처럼 피를 부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변에는 두 가지를 전부 다 잡을 수 있는데 왜 정변이라고 하는가? 혁명처럼 반정처럼 성공도 못하고 개혁처럼 그것도 못해요. 왜?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변입니다. 제일 좋은 건 제가 생각했을 때 개혁입니다. 혁신입니다. 피를 안 부르기 때문에요.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반정이 좋겠습니까? 혁명이 좋겠습니까? 선택 잘하십시오. 반정이 좋겠습니까? 혁명이 좋겠습니까? 여기에서 이때 변화를 깨했을 때 이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고려에서 조선으로 왔을 때 자, 개혁하자는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제일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점진적. 아니야, 이건 완전히 세부대에 가야 되겠어. 혁명을 주장한 분이 있습니다. 삼봉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관점을 취하냐에 따라서 그 사태를 달리 조리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혁명을 하고 어떤 사람은 개혁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반정을 하겠어요. 혁명을 부르짖은 사람 혁명합니다. 개혁 부르짖은 사람 개혁합니다. 반정 부르짖은 사람 반정해요. 네, 내 생각이 이를 집행하기 때문에 사유가 그래 중요합니다. 이제 그런 얘기 곧 나옵니다. 걱정 말아. 서양 혁명론도 다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런 네 가지 측면에서 제 생각에는 요것은 없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물론 이건 당연하죠. 근데 이러기 위해서는 내 내적 혁명이 되지 않고는 이쪽으로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을 내외 혁명이 갖춰져야 된다. 썼던 겁니다. 외제적 혁명만으로는 불가합니다. 자, 이런 네 가지 패턴이 있다는 것을 일단 크게 염두하시면서 동양의 측면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면요. 동양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역시 저는 사상과 정치와 경제가 세계가 공동체로 돌아간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상을 먼저 접근하면요. 유불선이 있습니다. 동양에서 제일 중요한. 근데 여기에서 인간을 바라볼 때 유불선에서 공통적으로 바라본 게 인간은 고귀한 존재다. 본성의 존재다. 유학. 불교 불성의 존재이다. 도교 선 생명의 존재이다. 똑같이 성을 인정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시대와 다른 측면은 뭐가 있었는가? 다른 그 시절에 있어서 유불선이 인간을 바라보고 역사와 생명을 바라본 거에서 앞서갔던 건 뭐냐면 보편적 그 무엇이 있다. 그것은 온 존재가 똑같다. 특히 이제 유학으로 하면 인간끼리만 할 것이냐, 온 존재를 넓힐 것인가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런 성과 생을 동일 시점으로 놓은 것은 아주 탁견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것이 실제로 사상적으로는 인간을 바라볼 때 그렇게 봤지만 정치와 경제에 봤을 때 구현됐는가? 안 됐습니다. 이게 유학, 불교, 성론의 한계입니다. 장점으로는 동일 존재로 봤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정치, 경제에 그대로 적용됐는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위 소수가 이런 사상을 가지고서 다른 존재들을 이끌고 보호해야 된다. 이런 측면이 있어요. 평등인데 상대적으로 수직 질서가 강합니다. 이게 이제 시대적 한계였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을 역사를 통해서 한번 해보면 헤겔이나 막스 베버가 지적한 것처럼 일리가 있습니다. 소수에서 지식인으로, 정치적 관료로, 경제적 자립한 사람으로 확대 일로 됐지만 모든 사람한테 가지 않았다. 이것은 일리 있는 지적 같습니다. 근데 이것은 서양도 마찬가지예요. 요게 소수로만, 정신적으로는 누구나 다 똑같이 고귀한 존재다 했으면서 실제 시스템 안에서는 이게 그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이게 한계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가장 급진적이고 앞서가는 학파가 뭘까? 불교라고 보여집니다. 불교는 말 그대로 사성 제도를, 카스트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근데 그게 온 나라에 구현되지 않고 그 교단에만 적용됐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생각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적용된 게 뭐냐면 여성도 출가 가능합니다. 제일 밑에 불가촉 촌민, 사성 계급에도 들지 못하고 접촉해서도 안 되는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말을 알아듣는 아주 편리한 도구입니다. 그걸 죽여도 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도 제자로 받아들입니다. 브라만이 와도 늦게 오잖아요. 그러냐 그러면 후발주자입니다.
이건 너무 기계적 적용이라 이건 저는 싫어하지만, 근데 그 시절이 그랬는데 이 인간의 성론을 가지고서 그 조직을 유지하고 했던 것은 불교가 실제로 그것을 해놓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점으로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기계적으로 빨리 오면 고참이에요. 이 안에서 또 수직 질서가 있어요. 이것은 불교가 지향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유학의 혁명 사상은 어떨까? 경 시절에는 혁명 사상이 분명 꿈틀대고 있습니다. 근데 사서나 성리학 가냐 그러면 혁명 사상이 뚝 떨어져 버립니다. 왜 그럴까? 전환기에는 혁명 사상이 도드라집니다. 안정기에는 혁명 사상보다는 개혁, 변혁이 두드러집니다. 내가 기득권이 아닐 때는 혁명을 꾀합니다. 내가 기득권일 때는 변화와 계획을 꾀합니다. 그래서 유학에서도 경 시절에는 혁명이 정면으로 드러나는데 그 이후로는 유학이 한나라 이후부터는 관학화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공부를 한 사람들이 원나라 이후부터는 그 전부터도 그럽니다만은 과거 시험을 봐가지고 정식 관료로 출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히 보수 기득권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경 시절까지만 해도 혁명론이 정면으로 들고 주역, 서경, 시경, 춘추 전부 다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주역에서도 택화, 혁계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주역 공부한 사람들이 택화, 혁계 나왔을 때 이게 혁명을 주창한 것이다. 이거 아직도 선뜻 말을 못해요. 유학의 세례를 받아가지고 성리학의 세례를 받아가지고 분명 주역 64개 중에 하나 49번째에 있는 택파 혁계는 혁명계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 입장이. 그러면 맹자에 오냐 그러면 춘추 전국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맹자에는 방벌 사상이 있습니다. 임금이 임금답지 않다. 보편적으로 인격과 생명을 인정한 상태에서 그게 인입니다. 그것을 각각 알맞게 실천한 게 의입니다. 인과 의를 저버린 리더는 리더가 아니기 때문에 갈아엎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인 모두가 같다. 의 그렇지만 각자성이 있다. 이걸 구현할 사람으로 다시 세워야 된다. 이게 맹자의 방벌 사상이에요. 이게 혁명 사상입니다. 근데 이것을 쉬쉬하고 제대로 드러내지 않아요. 이때는 이미 유학자들이 기득권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개혁을 하려고 그래요. 혁명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지금 아직까지도 유학 혁명 사상 하냐 그러면 굉장히 시시하고 과연 그게 있나? 이렇게. 그건 어디 중심으로 유학을 했다? 성리학 중심으로 유학을 하면 그래요. 전체를 봐줘야 됩니다. 주역은 택파혁이라고 아예 혁명을 하나 딱 집어요. 이렇게 시절이 또 지나가니까 이 혁명에 대한 분위기가 무르익습니다. 명말 청초에 그것도 이민족에 의해서 중국이 꿀꺽 삼킴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회복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황종이라는 분이 명의 대박록이라고 주역에 괴가 있거든요. 지화 명의계라고. 어둠이 사라져버린 시절. 아니 밝음이 사라진 어둠의 시절을 지화명이라고 합니다. 그때 어떻게 이 세계를 다시 밝은 세계로 전환할 것인가. 근데 나한테 안 찾아오니까 나한테 찾아온다면 이런 식으로 그 대안을 제시하겠다 해서 써놓은 게 명의대박록입니다.